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에 연동되는 주도주를 볼지 아니면 소외주 쪽에서 기회를 노려볼지 그 전략 고민도 함께 키워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로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토톱의 연속성이 눈에 띄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앞에 5자 넘게 전망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5천 시대를 계속 주도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장중 변동성에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단단한 오름세가 나타나다가 오후 돼서 탄력이 조금 약화되고는 있어요. 단기적으로의 잡음은 있을 자리인가요? 아니면 계속 빨간불이 나오고 있다라는 토톱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도 높여야 되는 현재 오후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아마 전자를 사야 될지 하이닉스 사야 될지 현대차 사야 될지 맞아요. 대형주 특히나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수 상승에 있어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들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아마 다들 그 생각일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CES 끝났죠. 끝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미국 시장도 뭐 좋긴 했습니다만 또 미국 시장도 AI 섹터가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 작년 말부터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 했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요즘에 M7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네요. 네, M7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종목별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레거시 쪽은 또 좋지만 또 안 좋은 쪽도 계속 안 좋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제는 종목장의 흐름이 이제 완연해졌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일단은 당장 이벤트 소멸하고 나서 다음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계속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 라고 해서 여전히 당연히 보유할 구간입니다만 지금 올해 작년 4분기에 보여줬던 그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려면 뭔가 주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조금 공백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도 진행되고 있어서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뭔가 한 단계 지금보다 뛰어 올라서 하이닉스도 한 단계 뛰어 올라서 올라가려면 뭔가 뉴스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지표 발표들 많이 했고 이제 이번 주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조선주나 방산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명분들이 같이 있자. 실적적인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니까 가장 편한 섹터가 이쪽이었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거 좀 돌아서 왔는데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다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사실 분들은 당연히 사셔도 되고 요령껏 사자라는 네. 조언을 꾸준히 해주시잖아요. 네. 지금이 요런 구간 정도도 네. 요령껏 살 수 있는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에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긴 한데 떨어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요령껏 사시되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팀장님 딱 한 줄만 더요.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그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쪽은 반도체라는 쪽에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수 올라가려면 당연히 반도체밖에 없을 거고요.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 이벤트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실적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는 TSMC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은 2나노미터 공정 양산의 성적표가 중요하다. 2나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투자 어느
어느 정도 할지도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어떤 신호로 국내 반도체주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전 포인트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TSMC의 실적이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2나노 이제 공정의 경우가 웨이퍼당 단가가 3나노 공정보다도 한 10에서 20% 좀 인상이 됐지만은 실제로 이익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수율이 관건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율 확보가 좀 더 관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바로 이나노 쪽에 대한 어떤 성적이 어떤 이제 실적에 따른 영향에 좀 가장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나노 시범 생산에서 70% 수준의 수율을 기록을 하면서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파운드리 이제 분야에서는 압도적 1위 굳히기에 좀 나서고 있다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TSMC의 경우 이제 고객사 주문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 지출에 대한 확대는 오히려 대형 고객사들의 차세대 칩을 수출한다는 의미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좀 지출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자본 지출 어떤 투자에 따른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메모리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 국내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TSMC 이번 실적에 따라서 또다시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뒤바뀌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전히 TSMC에 대해서 일단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의 어떤 주가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첨단 산업 수요에 대한 단단한 의지가 그리고 그 수치가 확인이 된다면 국내 소부장단의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좀 조정이 본부장이 있었던 쪽이 기판, PCB 쪽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게 TSMC를 기반으로 확인이 되면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이 빨간불이 의미가 있을까요? 본부장에 이어서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른 이슈라고 별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코리아 서키트, 심텍 등 움직임 나오거든요. 기판 쪽에서 오늘 반등 여력에 주목도 높여도 될까요? 네, 여전히 지금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주가 좀 달리고 있는 시기 동안에 사실 기판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쏠림 현상이 워낙에 심화가 되고 있었고 또 이 안에서도 계속 관련주들끼리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의 경우 좀 뒤늦게 출발을 했던 좀 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더 올랐었던 이 기판 관련주들에게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기판 관련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보다도 이 가격 메리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좀 잡아준다면은 기판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AI라는 큰 틀 안에서 전력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 살짝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AI 수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 매한가지긴 한데요. 메타가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게 미국장에서 상당한 원전주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원전 장 초반부터 강하거든요.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원전주 강하게 움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뭐 9만 원 선에서 강하게 움직여서 팀장님께 두산 에너빌리티 질문 드려야지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후장 가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더욱더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건설 역시 원전발 트리거로 본격적인 랠리를 하고 있다.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느 쪽 중심으로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오후 들어서 조금 그동안에 주도줬던 반도체나 바이오가 조금 계속적으로 오늘 약해지면서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그 팟캐스트 출연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원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두 가지 뉴스가 이 우리나라 주식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인데 현대건설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원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가져 있어서 그렇지 오늘 사실 5% 정도의 상승은 아주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오클로도 메타로부터 이제 상업 수주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갈수록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머스크가 아주 잘 코멘트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요, 그냥 보유자분들은 팔 이유는 사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의 실적이라기보다 지금 AI 섹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 주식들도 있겠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올라가는 주식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성장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전력기기 관련 주식들, 그 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주식들 조금 멀리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좀 태양광을 좀 싫어해서 그렇지 태양광 섹터까지도 좀 같이 잘 보시면 오히려 트럼프 1기 때 태양광 섹터가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말 쪽에는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이 또 비슷하게 왠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하나솔루션이라던가 뭐 HD 현대그룹에 있는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OCI 홀딩스도 있고요. 아주 잘 찾아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전과 태양광 이런 핵심 키워드에서도 팀장님 대형주로만 지금은 좁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탄력도 측면에서 조금 더 재료의 모멘텀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도가 높은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전략도 현재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선택지가 저는 좋다고 보고요. 지수 연동성. 네. 일단은 어느 한 섹터를 보시더라도 시총이 사이즈를 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봐요. 작은 종목들 충분히 뭐 많이 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빠졌을 때의 그 변동성도 꽤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를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시는 게 일단은 일반적으로의 우리가 포트를 가져가셔야 되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중소형주들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또 좀 거침없이 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몇몇 종목들이 그러는데 요거 좀 약간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연동 종목의 탄력성이 워낙 좋은 시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 중심으로 저희가 첫 번째 질문해봤는데요. 살짝 변압기, 전력 설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대형주 위주로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전력 설비 안에서 특히 변압기 키워드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최근엔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효성중공업이 가장 강해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봐야 돼요? 사실 LS 일렉트릭이 독일 계약 이슈가 있으면서 3대장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 뚫어냈다라는 모멘텀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가장 먼저 진출한 효성중공업 쪽에서 오늘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성격으로 일단은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새롭게 유럽 시장에 대한 기회가 더 열렸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유럽 시장의 경우가 그동안 지메스와 같이 이렇게 현지 업체에 좀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번에 LS 일렉트릭이 합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유럽 시장에서도 초과 변압기, 풍기 현상이 심화가 되었다라는 의미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안 그래도 이제 AI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인프라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진 좀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전력 자체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었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주요 이제 유럽 국가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 단지 구축에 좀 들어간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전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압기에 따른 수요도 함께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좀 변압기 시장 자체가
미국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바로 유럽 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좀 주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미국에 더해서 이제 유럽 시장까지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에너지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압기에 따른 어떤 수요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기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런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접근 전략 짧게만요, 본부장이. 지금 변압기 쪽의 3대장의 흐름을 보면 고점 대비로는 약간의 좀 틈이 있잖아요. 최근에 지지부진했으니까요. 그 수준까지는 이 실적 시즌 거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략도 같이 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조금은 이제 답답한 흐름 보였지만은 어쨌든 이제 사실 전력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단기적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에 따른 어떤 실적에 더해서 앞으로에 따른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은 정말 유심히 볼만한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쪽에 뻗어나가면서 하드웨어 쪽 봤고요. 그리고 전력원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최근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인프라의 범위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황 팀장님과 함께 건설 기계 쪽 이야기를 해볼까요? 데이터 센터를 결국은 짓기 위해서는 기계 쪽에 에너지도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묶어서 봐도 될까요? 재건 쪽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늘 두산바켓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두 종목 모두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수혜주로 또 한 번의 리레이팅 기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은 주말간에 관련된 이슈는 없었잖아요. 그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현재 없는 네. 상황이죠. 미국 주식에서 캐터필라 보시면 작년에 AI 주식 못지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AI와 관련된 주식들과 거의 상승률을 궤를 같이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 캐터필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 현대건설 기계가 있고 두산 밥켓이 있겠죠. 근데 작년에 캐터필라가 많이 올랐던 것도 미국에서 워낙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캐터필라가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현대건설 기계 지금 사실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 재건 관련 테마주로만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테마주를 매매를 하다가 이 주식이 잘 알고 봤더니 실적도 좋은 주식이었네가 된다면 그 퍼급력은 조금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뭐 2배, 3배, 4배 가려면 사실 신고가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건설 기계는 저도 사실 오전 내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10만 원 전후에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긴 했었어요.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외부 변수에 따라서 또 어떤 코멘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는 좀 붙어보셔도 매매를 해보셔도 조금 위험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신고가라서. 근데 오히려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주식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쉽게 그러니까 오늘의 11% 상승 누가 만들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언젠가는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아직은 조금 더 갈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점 영역에서 또 하나의 새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저희도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의 드라이브 기대를 좀 해보죠. 3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좀 주도력이 강했던 쪽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에너지 키워드는 가지고 가기는 한데 소외됐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은 쪽입니다. 2차전지와 함께 석화 쪽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2차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금요일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그리고 시장의 반응 저희와 함께 분석을 좀 받아보셨을 겁니다. 증권사 그 이후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까지 잇따랐는데 이 숫자보다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4%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포스코퓨처엠도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죠. 본부장님, 낙폭과대 영역에서 꿈틀거리는 종목들 볼 타이밍인가요?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트리거가 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만 오늘 빨간불이
나와요. 이 바닥 심리에 대한 영향력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을 좀 반영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좀 불릴 수가 있는 전기차 부분이 아직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런 우려감이 남아 있지만 또 이런 우려감 또한 이제 주가는 그동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의 주가가 좀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하락했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부터 어떤 것으로 회복을 해 나가고 좀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ESS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ESS 쪽으로의 워낙 좀 치열하게 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형성될 것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ESS 쪽에서 어떠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자체 시장을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보다도 한쪽으로 쏠려지고 있는 부분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주 쪽으로의 어떤 좀 시선이 옮겨지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의 뭔가 적극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면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은 어떤 좀 더 실질적으로 개선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또 ESS 쪽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숫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이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을 좀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장기적이긴 하네요. 팀장님의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도 짧게만 들어볼게요. 네. 증권사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올 때 이게 고점인가라는 생각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는 증권사의 하향 리포트 드디어 바닥인가라는 생각도 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네. 오늘 주도 섹터들이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특히 뭐 바이오 약간 계속 수급적으로 상반된 움직임 보였던 바이오가 쉬다 보니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상대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이제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나빠질 거는 거의 다 나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개선세가 크게 좋아진다거나 역시나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한 뭐 7%씩 올라오고 다른 2차 전지주도 좋은 흐름이긴 뭐 LG 화학도 그렇고 다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다시 주도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2차 전지보다는 좋은 좋은 환경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2차 전지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반도체 섹터가 주도력을 가져간다거나 그러면 2차 전지는 또다시 횡보 국면에 또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오늘 올라갔다면 최근에 뭐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만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갔구나 그냥 확인하는 정도. 일단은 2차 전지 여전히 저는 중립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낙폭과대 영역에 있는 건 네. 매한가지인 석화 네. 쪽, 뭐 대한유화, 네.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은요. 그래도 구조 조정, 뭐 스프레드 네.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다면 이야기 조금 달라지나요? 예,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뭐 마찬가지 비슷한 컨셉이라고 봐요.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뭐 석유화학 주식들은 좀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좋아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구조조정해서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또는 구조조정을 하면 좋아진다더라라는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특히나 이런 중장대 종목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좋아진 그 회사는 당장 뭐 재무지표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예전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져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와 비슷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까다롭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까다로운 영역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일일 변동성이 현대차 그룹주가 커서 더 그러실 텐데요. 자, 오늘 로봇 잡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적절한 시점에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왔죠. 입을 열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관련된 지분 관계에 있는 종목들의 추가 탄성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중심으로 일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겸 본부장의 오늘 윗꼬리가 현대글로비스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키워드로 잡고 지분 관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으로 단기적 대응하는 것도 솔루션이 될까요? 오후장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기회 요인도 있을지 함께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안 그래도 현대차 그룹 관련주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좀 성장 기대감이 좀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IPO 관련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는 더욱더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장 이제 윗꼬리를 좀 크게 좀 길게 달고 좀 밀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좀 단기적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글로비스가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분 가치에 따라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주가를 좀 반영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새롭게 로봇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나 지분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 관련 소식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현대무벡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좀 종목들로 많이 집중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는 또 상대적으로 더 오른 종목들이 다시금 좀 시선이 옮겨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현대글로비스가 물론 이 지분 가치로 인해서 좀 주목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뭐 현대모빅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로봇과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하나하나의 어떤 좀 개별적인 부분에 좀 집중한다라기보다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끼리는 좀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당분간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주가 자체가 뭔가 안정적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장중의 변동성을 띠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오를지언정 그래도 변동성에 대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 트레이딩 전략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봇과 자율주행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자율주행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 로보택시 시승 이벤트 그리고 올해 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쪽은 좀 잠잠합니다. 주가 영향력을 자율주행으로 보면 안 되는 걸까요? 계속 키워드를 어떻게 뉴스에 따라 잡아야 되는지 중심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현대차. 네. 지금 로봇 이슈도 있고 네. 자율주행 이슈도 좀 있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2시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네. 근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뉴스 흘러나온 건 없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관세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주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대차를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단기 모멘텀으로는 당연히 로봇이 올해 모멘텀은 당연히 로봇일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된 것도 좀 있고 자율주행은 조금 먼 호흡으로 보다고 하더라도 올해 피지컬 AI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로봇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 이슈들, 뭐 자율주행도 지금은 시장에 많이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를 만약에 미국 행정부가 패소를 해서 돌려준다라고 하면 현대차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뉴스겠지만 뭐 행정부가 관세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게는 그냥 중립 정도의 재료라고 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금요일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한 뭐 좀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대차를 둘러싸고 있는 뉴스들은 최소한 다 중립 이상의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질문 때 우리가 첫 번째 토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가지 꼭지는 일단은 올해 내내 좀 같이 봐주셔야 되는
섹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큰 덩어리들 잘 네. 체크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었고요. 트럼프 관세 선고 없이 주말 좀 지나갔습니다. 14일 정도로 이르면 나올 것으로 지금 외신 보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 쪽 중심으로 볼 텐데요. 필리조선소 이어서 조선소 추가 확보에 시도를 걸고 있다. 결국은 조선 내에서 MRO에 대한 키워드가 강화되는 현재 구간일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볼 겁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의 랠리가 다 강한 건 아니고요. 하나오션 중심으로는 모멘텀 강화될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오션 본다면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는 단 하루도 하락한 날 없이 거래일 순으로는 8거래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파죽지세 흐름이거든요. 고점 노크에 대해서 모멘텀 강화된다라는 접근법도 지금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하나오션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주가도 쉴 새 없이 좀 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로서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좀 연일 상승 흐름 좀 이어져 왔고 단기간에 상승했다 보니까는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고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신규 매수 관점보다 좀 보유자분의 영역에 한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정고점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5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하나오션이 뭐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 부담감도 생각해 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적극적인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기보다도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일단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못하신 분들은 다른 쪽에서 기회를 조금 더 찾아봐야겠네요. 우주항공이 기회가 될까요? 황 팀장님, 저희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스페이스 X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라도 실적이 찍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면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스페이스 X 키워드 가진 종목들,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모멘텀 몰리면서 움직임이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인 섹터의 레벨업, 앞서 에어로 쪽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중소형주까지 꾸준한 연속성이 나와서요. 어떠한 의미로 전략을 이번 주는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세아베스틸 지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지금 이제 상승 각도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고요.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좋은 흐름이기도 하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당연히 이번 주에는 또 주 후반쯤 들어가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 초반에 무조건 강하다고 해서 지금 주 후반까지 12월 말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그런 뭔가 일방적인 흐름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흐름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좀 종목이나 모멘텀, 실적에 따라서 순환 매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한번 차익 실현들이 좀 전 나올 거라고는 봅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보유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만 몇몇 이제 종목들이 이제 다 우르르 올라가기보다는 뭐 이제 몇몇 대장주로 이제 압축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좀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지만 다만 다음 턴이 또 있을 겁니다. 예,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노려보면 노려봄직할 만한 종목들이 또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지금 없으신 분들은 또 그때 한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기 네. 때문에 전략적인 디테일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의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